이 책은 문장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엔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결국엔 자꾸자꾸 나아지는 쪽으로 뻗어가? 안녕하세요. 책이 좋아지는 채널 디어북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없을 수 없는 책을 한 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 부모님은 나를 낳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다가 지금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은 친구 엄마의 첫사랑을 찾다가 더욱 큰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 내용의 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주인공 혜미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무직으로 지내는 30대 여성인데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언니랑 투닥거리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자매였는데 언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퇴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과 후에 혜미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그건 혜미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동네에서 이 가족은 그저 어린 딸을 끔찍한 사고로 잃은 가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다른 동네로 전근을 가고 엄마는 혜미랑 막내 동생을 데리고 큰이모가 살고 있는 독일로 떠납니다. 이 독일에서 처음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혜미를 위해서 큰이모는 주변 한국인 친구들의 자녀들을 혜미에게 소개해줘요. 그 친구들이 레나랑 한수라는 애들인데 여기서 그 레전드 썰이 나와버립니다. 한순의 엄마분은 건강상 이슈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수는 엄마가 늘 그리워하던 첫사랑을 찾아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다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독일이고 한수는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고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이 한국에 있는 엄마의 첫사랑 찾기 프로젝트를 하려면 한국어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해서 답답해하던 와중에 한국어 네이티브인 혜미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혜미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10대 애들이 엄마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엄마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첫사랑을 찾으려고 하는데 과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오래된 첫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결말은 백수린 작가의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엄마의 첫사랑 찾기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이 소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만 듣고 이 책을 가볍고 귀여운 청소년 필독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일단 과거에 내가 친구들이랑 진행했던 첫사랑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내가 진행하는 첫사랑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언니의 죽음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 독일의 이모와 이모 친구들, 통칭 이모들에 대한 이야기, 독일에서 살았던 2년간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 첫사랑 찾기의 대상인 한수 엄마의 일기장과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내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혜미라는 인물에 완벽하게 몰입하기 굉장히 좋고 지루할 틈 없이 전개가 진행이 돼요. 사실 줄거리가 재밌거나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소설은 많아도 가슴에 탁 문장이 꽂히는 그런 소설은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문장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인덱스를 많이 붙이는 편이 아닌데도 이 책에는 인덱스를 정말 많이 붙였어요. 이게 한국 소설을 읽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번역이라도 좀 다가가기 어려운 원문 그대로의 찬란함이 담겨있는 책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처럼 시적인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인생책이 될 거라고 감히 추천을 해봅니다. 저한테 큰 울림을 줬던 문장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그곳에서 나는 그저 온전한 나였고 우리는 온전한 우리였다. 그런 시간은 이모가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무른 산딸기나 살구로 만들어주던 잼처럼 은은하고 달콤해서 나는 너무 큰 행복은 옅은 슬픔과 닮아있다는 걸 배웠다. 나는 사람이 겪는 무례함이나 부당함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물에 녹듯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침전할 뿐인 걸 알았고 침전물이 켜켜이 쌓여있을 그 마음의 풍경을 상상하면 씁쓸해졌다.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랐으니까.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긍심이 있는 한 내가 겪은 무수한 실패와 좌절마저도 온전한 나의 것이니까.
나를 위해 너의 편지를 전해준 아이들의 마음이 나를 며칠 더 살 수 있게 했듯이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마침내 우리 가족도 행복에 거의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았다. 그건 언니가 떠오르면 죄책감이 느껴질 만큼의 행복이었다. 언니, 사람의 마음엔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결국엔 자꾸자꾸 나아지는 쪽으로 뻗어가? 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스포를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크고 작은 반전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무력하게 얻어맞듯 당황했던 장치들도 있고 작가가 교묘하게 숨겨놨다가 나중에 탁 꺼내대는 단어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시길 추천해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너무 큰 이야기와 세계가 한 번에 쏟아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집중력 있게 모이는 스토리라기보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감정을 중심으로 세계를 모두 가져와서 꺼내 보이는 형식이라는 점을 소설을 읽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팍팍한 세상에 지쳐서 언젠가부터는 잊고 지내던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안녕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에 또 새롭고 따뜻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